책 읽는 소리, 푸른의 독서 논술 4단계 4호, 결의의 위대한 스승 안창호. 안창호는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밝고 구김살 없는 성격을 가진 아이였고 또래보다 훨씬 의젓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인데도 한번 책 읽기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탁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는 힘차고 또랑또랑하여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노네미 집 셋째는 정말 영특해. 노네미 집 셋째는 큰 사람이 될 녀석이야. 노네미 집 셋째가 아니라 노네미 집의 어엿한 기둥이라니까. 동네 사람들은 안창호를 노네미 집 셋째라고 불렀습니다. 노네미는 안창호네 집안에 선산이 있는 마을 노남리를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게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노네미 집 셋째 안창호는 뛰어난 재치와 지혜를 가진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안창호는 글방에 나가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꾀를 내어 친구들이나 훈장님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안창호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시끄럽게 글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훈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맨 뒷줄에 앉아있던 친구 하나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 일이 어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이 귀중한 시간을 장난으로 때우고 있다니 참 불쌍하구나. 안창호는 깜짝 놀라 뒤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던 친구가 웬일인지 안창호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안창호가 서서히 다가가자 그 친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넌 앞날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닥친 일에만 지혜를 바치고 있어. 안창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역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맞장구 치고 있는 너희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난 너희와도 더는 어울리지 않겠어. 그 친구는 말을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보를 쌌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박차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는 며칠째 글방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필대운이었습니다. 나이는 안창호보다 서너 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래 고향은 황해도 안악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글방에 나와 공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하던 모양새로 봐서는 오랫동안 안창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 게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안창호는 필대은이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라 잠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창호는 필대은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나절을 물어물어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필대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창호는 발소리를 죽인 채 울타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집안은 텅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필대은만이 홀로 툇마루에 앉아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필대은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안창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나랑 9월산으로 구경 가지 않을래? 마치 필대은은 안창호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9월산은 황해도에 있는 명산입니다. 길이 좀 험해도 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산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산적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산적들 중에는 억울한 백성들 편에 서서 탐관 오리들과 싸운 의적도 많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텐데
안창호는 할아버지의 엄한 얼굴을 떠올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자 안창호는 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안창호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호랑이 할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나라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거야. 필대은은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창호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의 방으로 가 필대은이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냐, 그래, 집에만 앉아 익힌 공부는 헛된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좋은 선배를 만났으니 따라가 견문을 넓히고 오거라. 이렇게 해서 안창호는 필대은의 고향인 황해도 안악을 거쳐 구월산 여기저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월산을 유람하는 내내 안창호는 형벌인 필대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좁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태껏 난 우물안 개구리나 다름이 없었어. 안창호는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편 필대은은 안창호와 달리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밀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는 조정에서 백성들의 삶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린 결과야.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이나 거칠에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동안 백성들은 가뭄과 질병에 시달리며 가난에 허덕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조정이나 관하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백성들은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조정과 관할을 상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떤 무리는 산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편 외국의 여러 강한 나라들은 이러한 틈을 타 우리나라에까지 세력을 뻗치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군사들이 의연히 맞섰기에 일본은 번번이 패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일본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근대화된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대은은 운요효 사건에 대해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안창호가 태어나기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군함 세척을 앞세우고 와 우리나라를 수시로 위협하며 침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운요호라는 배가 우리나라 강화도 근처에 닷을 내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운요호 사건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때 일본은 폭력을 휘두르며 재물을 빼앗고 눈 하나 깜짝 않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불을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게 분명해. 강화도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우린 완전히 패하고 말았지.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교류를 강요했어. 필대은의 이야기는 안창호의 가슴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창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필대은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위협해 왔는지 그리고 갖가지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나 챙겼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라의 현재 사정과 형편을 알아야 하고 나아가 세계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글자 한자를 익혀도 그것이 실제의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겠지. 이제야 무언가를 좀 알 것 같아, 형. 그래, 창호,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필대은은 안창호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형이 도와줘. 나는 형이 일러주는 대로 공부할 거야. 그러자 필대어는 고개를 내저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행동은 참된 행동이 아니야. 오직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야 그 행동이 정의로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공부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지. 반드시 자기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공부고 행동이라야 살아있는 지식이고 참다운 삶인 거야. 안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리만 극적이었습니다. 필대은은 그런 안창호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이제 안창호는 사람을 봐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봐도 모두 새롭게 보였습니다. 필대은과의 9월산 유람은 안창호에게 여러모로 큰 깨달음을 준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안창호가 17살이 되던 해 청나라, 예전의 중국, 군대와 일본군이 평양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청일전쟁은 힘없는 우리나라를 서로 지배하려는 속셈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은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고 난리지? 안창호는 필대은에게 한껏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야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고 얕보기 때문이지. 필대은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으로 인해 우리나라 땅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쟁의 처참함을 바로 눈앞에서 보며 안창호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안창호는 고민 끝에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서울로 가서 세상 보는 눈을 길러야 해. 안창호는 작은 아버지를 설득해 노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서울 땅을 밟은 안창호는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 날마다 이곳저곳을 헤매며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종로 거리를 왔다 갔다 해도 배움의 길은 쉽게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도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안창호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 벌뿐인 옷도 먼지와 때자국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평양을 떠나올 때 품었던 의지를 되새기며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때 안창호는 길을 빠져나가다가 어떤 서양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학교로 오세요.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 없는 우리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세요. 안창호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서양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학교의 이름은 구세학당으로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안창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까지 유학과 한학을 배워온 그였지만 새로운 배움의 길만 열린다면 다른 종교도 좋고 다른 나라 사람과의 만남도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창호는 길게 따내렸던 머리를 자르고 영어와 수학 그리고 과학과 같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 학문의 재미를 느낀 안창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에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오자마자 안창호는 쉬지 않고 연설을 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안창호의 이야기는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안창호를 불러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글방의 훈장이었던 이석관 선생의 딸이란다. 이름은 혜련이고 나이는 너보다 6살 아래더구나. 하루라도 빨리 혼인을 하도록 해라. 할아버지, 전 지금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일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전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더 해야 합니다. 공부를 마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어허, 이 일은 오래전부터 집안거리 정한 약속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도록 해라.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안창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이석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서양식의 새 학문을 배우고 기독교에 입문한 몸입니다. 그런데 따님은 새로운 학문이나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 딸아이는 지금껏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그러니 우선 약혼을 하고 그 애가 새 학문을 배우고 기독교에 든 뒤에 혼인을 하게. 이렇게 해서 이혜련과 약혼을 한 안창호는 누이 동생과 이혜련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누이 동생과 이혜련은 정신여학교에 입학하였고 안창호는 구세학당에서 조교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필대은이 안창호를 찾아왔습니다. 창호, 나랑 같이 독립협회의 회원으로 일하지 않겠나? 독립협회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였습니다. 서재필은 나라의 부강과 독립을 강조하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독립협회의 뜻이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안 안창호는 필대원과 함께 독립협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순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전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든지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거리 연설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만민공도회라고 하였습니다. 타고난 말솜씨와 지혜를 가진 안창호는 만민공동회의 평양대회를 맡았습니다. 1898년 늦여름 고종 황제의 생일날 평양 대동강의 쾌제정이라는 정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양 사람이 연설을 한대요. 나도 들었어요. 안창호라는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연설을 할지 기대되는걸요. 사람들은 안창호에 대해 수군거리며 쾌제정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21살의 청년 안창호가 두루마기 차림으로 단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쾌제정입니다. 예부터 유쾌한 일이 많이 생겼던 자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무엇이 유쾌하다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쾌제를 부를 만큼 유쾌한 일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오늘이야말로 정말 유쾌한 날입니다. 쾌제로다 하고 감탄할 만합니다. 사람들은 안창호의 낭낭한 목소리에 이끌려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황제 폐하의 탄신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백성들은 전에 없이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양 감사를 비롯한 높은 관리들까지 함께 자리했으니 이 또한 유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 곳에 모여 만민공동회를 여는 유쾌함이 넘쳐 흐르는 날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안창호의 멋진 연설을 들으며 넋이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쾌제정에서 울려 퍼지는 안창호의 연설은 저 대동강 위로 날아다니는 물새들까지 붙잡아 둘 정도로 힘이 넘쳤습니다. 이 유쾌한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고 해서 마음 설레며 기다리면 그 사또는 와서 자기 배만 채우고 돌아갑니다. 또 새로운 사또는 부임 후에도 자기 배 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건 대체 누가 알고 해결해 주는 겁니까? 사람들은 안창호의 연설을 들으며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양 감사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건드릴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평양 감사들조차 안창호의 연설에 크게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옳소, 옳소. 평양 감사들은 환호성까지 지르며 연신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감나라, 되추나라 해도 우리 조정은 불평 한마디 못합니다.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우리나라 땅에서
서로 총질하고 싸우는데도 우리는 숨어서 구경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길러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스스로 배워서 우리가 지켜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됩시다. 안창호는 조정과 관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벼슬한 사람들은 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큰소리치지만 그건 단지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무조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창호는 여러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배우고 깨우쳐야 할 때라는 걸 몇 번씩이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백성들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안창호의 말에 처음에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조정과 관아가 잘못하지 않도록 백성들 스스로 배워서 힘을 키우자는 말에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대단한 연설이다. 앞으로 안창호가 우리를 깨우쳐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날의 연설을 쾌재정 연설이라는 이름으로 오래오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쾌재정 연설이 있을 때 정부에서는 보부상들과 연결하여 황국협회를 조직해 독립협회를 탄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는 독립협회 회원들이 절대 왕정을 추구하는 고종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왕궁협회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습격 때문에 독립협회 회원들은 대부분 붙잡혀 가거나 큰 부상을 입거나 해서 어디론가 달아나야 했습니다. 안창호도 쾌재정 연설 뒤 여러 번 붙잡힐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독립협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안창호는 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는 자가 남보다 더 알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가르치는 일에도 순서와 방법이 있을 테니 그것을 배우고 오자. 안창호는 구세 학당의 교장인 밀러 목사를 찾아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약혼자 이혜련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혼인은 내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에 했으면 합니다. 10년쯤 걸릴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소? 이혜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지가 굳기로 소문난 안창호인 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의지가 이처럼 강철 같은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혜련의 말에 안창호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약혼을 없었던 걸로 하겠단 말이요? 저도 함께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이역 말리 낯선 땅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시오? 안창호의 말에 이혜련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으나 사나 당신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먼 곳이라도 기꺼이 따라갈 테니 그리 아십시오. 안창호는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끝까지 뒤따르겠다는 이혜련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이로써 안창호와 이혜련은 밀러 목사의 주례로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고 이튿날 미국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일본을 거쳐 미국을 향해 갔습니다. 마침내 안창호 부부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는 우리 동포들은 주로 인삼장수이거나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은 데 반해 인삼장수들은 여전히 상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인삼장수들을 상투라고 부르며 깔보았고 인삼장수들은 학생들을 깎아대기라 놀려댔습니다. 그만큼 두 부류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인삼장수끼리도 툭하면 싸움을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중국 인삼을 고려 인삼이라고 속여 파는 인삼장수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을 고개를 들고 다니고도 어려울 정도로 신의를 잃고 있었습니다. 안창호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동포들 대부분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사는 환경 또한 몹시 지저분했습니다. 제 민족의 눈에도 야만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더하지 않을까? 이건 정말 나라의 수치며 망신이다. 만약 미국 정치가들이 우리 동포들의 생활 상태를 본다면 조선인은 독립할 자격도 없는 야만인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안창호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사는 동포들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일이 더 급하지 않을까? 안창호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오로지 우리 동포들이 서로 화목하게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이 지저분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유리창도 더럽고 집 안팎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안창호는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동포들의 집 안팎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도 직접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또한 마당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주고 커튼이 없는 집에는 커튼을 달아주었습니다. 동포들은 이런 안창호를 보며 처음에는 무척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 미친놈을 다 보겠다니까? 남의 집 청소나 하고 다닐 만큼 할 일이 없나? 그러나 안창호는 묵묵히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의 공부도 포기한 채 동포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창호에게 가장 절실한 공부였던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는 게 바로 나를 위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명인이 해야 할 일이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년쯤 지나자 동포들의 생활 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포들도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안창호는 동포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것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동포들은 그런 안창호를 믿고 따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안창호는 좀 더 많은 동포들을 위해 한인 친목회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동포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찾을 때 재빨리 우리 동포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서로 연락하는 버릇이 들어 협동심과 단결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동포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되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게 하려는 안창호의 배려였습니다. 한편 안창호가 미국에 머무르고 있을 때 조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우울한 것뿐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을사조약을 강요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힘이 없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요대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비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안창호는 을사조약 소식을 듣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귀국 후 맹렬한 활동을 펼치고 있던 안창호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초대 통감으로 와 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안창호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까닭으로 침략자의 우두머리를 만난단 말인가? 나는 만나지 않겠다. 안창호가 거절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 만날 것을 청했습니다. 마침내 안창호는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66살의 노인, 안창호는 30이 갓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대의 연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삼천리를 두루다니며 그렇게 연설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안창호는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30년 전에 일본 강산에서 일본을 위해 일하였듯이 나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뿐이요. 이토 히로부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동양 사람끼리 서로 힘을 합해야 서양의 욕심을 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일본을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는 나라와 어찌 힘을 합한단 말이오. 늙은 일본인을 바라보는 젊은 안창호의 눈빛은 당당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일본을 믿을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애국자들을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다 잡아 가두고는 서로 힘을 합쳤다고 당신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소? 난감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혁신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도우려고 하오.
우리 동양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그 큰 힘으로 서양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요. 한국의 혁신을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소. 그것이 무엇인가? 한국의 혁신을 가장 한국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네들은 바다 건너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서 가만히 기다려 주시오. 안창호는 두 눈에 잔뜩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창호는 4년 정도를 우리나라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창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신민회라는 정치단체를 만들었고 경제력을 키울 생각으로 도자기 회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된 삶의 본보기를 보이려고 중등교육기관인 대성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중등학교와는 달리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독립사상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안창호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점점 더 큰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관리들의 압박이 너무도 심해져 안창호는 더 이상 국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창호는 해외에 나가서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건너간 안창호는 산동성에서 영농과 독립군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난관에 부딪혀 실패하고 하는 수 없이 시베리아를 거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안창호는 민족 부흥운동을 위한 단체인 흥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흥사단의 흥은 일어나다, 일으킨다는 뜻이며 사는 문사와 무사를 아우르는 뜻입니다. 결국 흥사단의 뜻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모임을 말합니다. 흥사단의 기본 취지와 뜻이 같은 동포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흥사단 운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히 전개되어 조국 독립의 기초를 닦아 나아갔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나라의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3.1운동은 한민족의 강한 힘과 의지를 한껏 보여주고도 남았습니다. 1926년 다시 상하이로 건너온 안창호는 만주지방을 답사하며 이상촌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상촌이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는 동포들의 정착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바람에 안창호가 만주에 건설하겠다던 이상촌 계획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일본군의 대장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하이를 샅샅이 뒤져서 한국인을 모조리 찾아내라. 일본군은 암살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중국 경찰을 앞세워 한국인이 머무는 집들을 습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안창호는 친한 동포의 집에 갔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로 인해 안창호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형사는 갖은 고문을 하며 취조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족들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그동안 가족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안창호를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나깨나 나라의 독립만을 생각할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한 분이군요. 아내 이혜련은 안창호를 원망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무소에 보내온 안창호의 편지를 받으면 그만 눈물을 흐르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일본 검사가 안창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립운동을 할 건가? 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대한독립을 외칠 것이다. 안창호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독립운동과 수감생활로 인해 안창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병세가 너무 심해져 찾아오는 문병객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안창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병도 죽음도 두렵지 않소. 다만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 괴로움을 당할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반드시 일본은 전쟁에 져서 망하고 맙니다. 인내하고 싸우시오.
곧 조국 광복을 보게 될 것이요. 어느 날 괴종시계의 소리가 밤 12시를 알릴 때였습니다. 안창호는 그 소리와 함께 조용히 60살의 생을 마쳤습니다. 일본 경찰은 안창호의 장례식에도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많은 동포들이 모여들어 시위라도 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단지 20명만이 모여 안창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의 독서 논술 4단계 4호 결의의 위대한 스승 안창호였습니다.